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뭐하지? 오늘은 매년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이 되었던, 그리고 많은 방송들이 소개를 하던 애기봉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수도 없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새롭게 큰 돈을 투자해서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부터 김포시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아직 공사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기봉은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일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그 높이는 약 143m 정도니까 그렇게 해발이 높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애기봉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애기봉의 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즉 베이비가 아니라 병자호란 당시에 평안감사를 사랑했던 기생 애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입구는 지금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군부대와 인접해 있어서 군부대의 관할 지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김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코로나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와 여러가지 신상을 파악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방역 패스는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정해진 입장료가 없었지만 지금 예정으로는 2022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애기봉 전망대까지 걸어서 갈 수도 물론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곳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차를 타면 금방 바로 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를 대고 민간인 차량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이제 걸어서 저 전망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망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지상 주차장은 항상 10,000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 주차장을 추천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이 지하 주차장도 많은 차들이 들어서지만 평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널널하게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차를 대시고 걸어서 전망대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돼서 제가 찾았을 때만 해도 공사 차량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망대 올라가기 전에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가야 되겠죠. 입구에 보면 전체적인 안내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면 화상으로도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영상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비를 따라 쭉 걸어가면 저는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관람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야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VR 체험관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좀 심하면서부터는 이 VR 체험관이 잠시 일시적으로 폐쇄 중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문으로 보이는 저 밖에가 바로 북녘땅이고요. 일단 평화생태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을 시작합니다. 저 창문 밖에 보이는, 그리고 물 건너 보이는 저곳이 바로 북녘땅입니다. 황해도 개풍군인데요. 정말 가깝죠. 과거에는 늘 아침 저녁으로 배를 타고 이동한 곳이니까요.
전시장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전시해 놨는데요. 먼저 그 입구 쪽에서 보면 김포시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내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역사나 지금 마주하고 있는 조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바로 이 애기봉에서 마주하는 강의 이름을 조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강 지역의 여러 가지 생태를 다룬 많은 자료들을 전시해 놓고 있고요. 화려한 조명과 음악들도 있습니다. 조강 지역의 그 조류들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는데요. 이곳에는 주로 제두름이라든지 흰꼬리 수리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어새라든지 민물 가마우치, 괭이 갈매기, 그리고 게리, 큰 기러기 등 이러한 조류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진과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화려한 영상과 더불어서 음악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는데요. 한참을 서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구경하고 다음 장소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의 변화를 구경해 보실까요? 조강 지역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수생식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대 또는 모세달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선매작이라든지 칠면초 같은 이런 식물들이 여기 서식을 하고 있네요. 나문재라든지 해홍나물 같은 것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갯개미치라든지 하는 이런 식물들이 이 주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곤충들도 물론 있겠죠. 늪 반딧불이와 같은 곤충들이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곤충이고요. 그 밖에도 꼬리명주나비라든지 깃동잠자리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곤충들입니다. 그 밖에 수소곤충들도 물론 있죠. 물장군이라든지 장구애비, 개아제비 이런 것들은 이곳에도 여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수소곤충들입니다. 포유류들도 물론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포유류 중에 상류 생태계를 지배하는 삭이 바로 이 근처에서 살고 있고요. 너구리라든지 맷받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조강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이 조강 지역의 갑각류들, 특히 게의 종류들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답게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개도 있고 민물에서 사는 개도 물론 있죠. 그래서 참개라든지 방개 또는 말똥개, 농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어류들은 주로 숭어가 참 많이 잡히는데요. 저도 이 숭어잡이는 참 많이 봤는데 보통 우리 팔뚝만한 큼직한 숭어들이라서 옆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싱싱한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황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데 아주 과거에는 임금님 상에 진상도 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어류라고 그래요. 그리고 풀망둑이라든지 뭐 뱀장어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당연히 살고 있죠. 그 옆에 다른 전시관에 가면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곳의 동영상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간절함이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도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망대 쪽으로 옮겨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을 거쳐서 전망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로 가기 위해서 참 빠른 길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출렁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용할 수가 없었고요. 아마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근간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렁다리라든지 저 보이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북쪽에 바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망이 얼마나 멋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그 공사가 끝나질 않아서 거기를 걷지 못하고요. 이게 과거에 걸어 올라다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할 수 없이 옛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냥 이게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얼마나 힘들게 이곳을 걸었던지 갈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정상 조금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야외 공연장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게 공연하기는 참 아름답게 잘 꾸며 놨습니다. 힘들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 통에 카페를 비롯해서 그곳에 영상 안내소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시설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저 아쉬움만 남기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망대 앞쪽에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범종이 걸려 있었습니다. 총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리가 크니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들어보시죠. 소리의 여운이 참 오래가죠. 그리고 이 소리가 뭐 단순히 이곳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데시벨이면 아마 저 북한 쪽까지 충분히 들릴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종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애기봉 표지석 뒤로는 그 조강 건너 북녘땅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저도 이곳에 여러 번 찾았지만 그 날씨가 아주 참 오묘해서 어떤 날은 전혀 안 보이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운무라든지 그 밖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희미하게밖에 보이는 그런 날도 많고요. 마침 제가 찾은 날, 이 날은 뭐 이 정도면 괜찮게 보인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잘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바로 북한 땅인데요. 어느 정도 잘 보이죠? 그리고 옥상에는 배율이 높은 망원경을 여러 대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 저 북녘 땅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수도 있어요. 마침 제가 찾은 날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위장 가옥에 있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태우는 것도 보이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잘 보였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은 날 그리고 청명한 날 가신다고 한다면 개성의 송악산을 아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악산은 날씨가 좋은 날은 우리 육안으로도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뭐 아주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곳 애기봉을 찾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저 이렇게 지척에 두고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 실향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생각은 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많은 실향민들도 이 애기봉을 찾을 때면 바로 그 고향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그리고 시급한 것인지 실향민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혹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고 하는 영화가 촬영된 영화 촬영지라고 하는 것 아시는 분 있나요? 당시 유명 배우로 이름을 날리던 뭐 장동휘, 이대엽, 최무룡, 김은하, 전영석, 구봉서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아주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꼭 봐야 할 곳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오시면 왼쪽으로 애기봉 전망대하고는 반대쪽으로 하나 더 가볼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김포지구 해병 전적비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기봉을 찾으면서도 정작 이 전적비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왼편으로 김포지구 해병 전적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과거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과 함께 남북관계를 조명하고 그리고 연말을 상징했던 그 애기봉이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새로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보셔서 나름대로 남북관계도 한번 조명해 보시고 그리고 통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향민이라고 한다면 고향도 한번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